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 사실은 수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고성범 본부장이 함께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그 취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 관련자들의 이런저런 진술들을 듣고 그러면서 이게 사태가 그냥 수재가 아니구나. 다들 뭐 역대급 태풍이고 뭐 500mm 이상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고 인력으로 어쩔 할 수 없었다. 이런 이 포스코의 이 변명이 그냥 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역대급 태풍 온 거 맞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집중 호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참변을 당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건 인재다. 그것도 예고된 인재였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던 인재였고 그 수많은 경고를 다 무시한 포스코 현 경영진의 책임이 매우 큰 그런 인재 참사였다. 저희들 취재 결과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현장 가서 느낀 이 감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 올라와서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크로스 체킹을 해봤어요. 그 결과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낀 그 느낌, 이건 천재가 아니라 포스코 경영진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인재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구TV 현장을 가다 코너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포항 그 수재민 그 1층 아파트의 1층이 전부 물에 잠겼어요. 그 60가구의 아파트가 전부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물에 잠긴 수재 침수 현장,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미고 회원이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차, 위로차 취재를 갔던 것인데요. 그 1층이 완전히 물에 잠긴 그 아파트 현장 저희들이 촬영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저거 하나 구해놓은 겁니까? 저 가전제품 한지 얼마 안 되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 이 공사가 뭐 건조가 다 돼야지 뭐 작업을 하든지 건조가 안 되니까. 저 우선 냉장고 2개만 급하게 AS 받아갖고 가동시키고 있고. 이건 뭐 도시가스 아직 못 들어오지. 네. 뭐 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저희가 방문한 댁은 우리 아미고 열렬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방문한 분은 포항 지역 아미고 본부장 박희춘 본부장입니다. 현장을 보셨어요.
저분들 저기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바닥에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했더니 뭐 널판지 하나 깔고 뭐 이불 깔고 잠은 자고 그리고 또 걷어내고 이걸 어쨌든 빨리 말려야 되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포항시의 설명도 한번 들은 적이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로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1층이 완전히 침수된 60가구 전체 1층이 침수된 다른 집도 다 비슷했어요. 그 촬영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저희가 이마트 그 앞에 있는 이마트의 폐허가 된 이마트 현장을 봤습니다. 그 현장 사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좀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이마트 현장이 저 정도로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마트가 끝나는 지점이 찻길이었고 찻길 건너가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그 아변 공장 시설이 쫙 있는 겁니다. 공장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아변 시설 영역에 있는 공장만 해도 뭐 거대한 그 공장들이 쫙 줄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서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고 살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냉천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넘치는 바람에 아파트가 침수됐구나.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취재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현장을 같이 갔다 온 고성범 본부장 아침 방송이지만 지금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포항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왔습니다. 예. 우선 이 지역의 그 지형 상황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어요. 예. 이제 판넬 준비됐죠? 예. 네. 여기가 이제 민가고 여기가 민가입니다. 이번에 7분이 돌아가셨던 그 문제의 그 우방타운은 이쪽에 있고요. 냉천이 이쪽 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이마트하고 인덕빌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옆에 여기가 고로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로 2, 3, 4기가 쭉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침수돼 가지고 고로가 멈췄으니까는 이 여의도 면적이 3배가 넘는 포철이 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지 가서 들은 얘기는 당시에 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가 이게 포스코의 그 공장들이 있는 데인데요. 이 전체가 다 잠기고 특히나 이 땅 밑으로 사람 키만한 이게 전선들이 들어가는 데가 이 밑으로 다 깔려 있다는데 그 지하가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변 공장 밀집 지역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아변 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다 잠긴 겁니다. 어디서부터 잠겼느냐? 이 냉천이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는 여기를 치고 들어간 겁니다. 잠깐만요. 예, 일단 그 판넬까지 좀 들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항제철이 건설되고 나서 이게 조금씩 이제 공장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하게 되니까 저 여의도 3배 되는 면적이 처음에는 여의도 3배가 아니고 뭐 냉천도 지금 저런 식으로 이 판넬에 보이듯이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확 꺾잖아요. 예. 그러니까 냉천이 원래 저렇게 자연스러운 강이 저렇게 된 게 아니라 거의 직선처럼 가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형산강도 예. 바다로 바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형산강은 약간 왼쪽으로 틀고 그렇죠. 이 사진에 의하면 예. 냉천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그 포스코 부지를 확보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형산강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강이 폭이 넓고 진짜 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많이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강 흐름의 변화 때문에 범람이 있을까봐 제방도 제대로 했고 그래서 형산강 쪽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냉천 저거는 강이 아니라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게 냉천인 이유는 이게 찬물이라는 뜻입니다. 찬내라고 옛날에 불렀다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바다로 가는 거라서 이 천의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옛날에 은호도 살았다는데 그 정도로 맑은 천이고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는 건천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폭도 좁고 길이도 천의 길이도 별로 길지 않고 폭도 좁고 평소에 물이 거의 없는 건천이니까 이 유로를 바꾸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 기술로도. 그래서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급격하게 거의 기역자 형식으로 냉천의 유로를 바꿔버립니다. 예. 그게 197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 1974년에 냉천 유로 변경을 하는데 저거 포스코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포항시하고 포스코가 이 냉천 유로 변경을 위한 사업을 했어요. 한 당시 돈으로 3억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넘게 이 사업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물이 별로 없는 이 냉천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을 공사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저기에 이제 아병 공장들을 짓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서 박태준 회장이 아무래도 저 냉천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적인 이 방벽 설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언제 큰 물이 와서 저게 쓸고 내려올지 모르겠다. 여러 번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포항에서 만나 뵌 이 포스코 근무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증언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박태준 회장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에 저 냉천을 저런 식으로 유로 변경을 해놓고 남은 부지를 갖고 공장을 지으면서도 늘 그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사람들이라면 저 냉천의 위험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 최정우라는 사람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최정우 회장 때에도 냉천이 여러 차례 그 범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냉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정우가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냉천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태준 회장의 경고가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최정우가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냉천이 범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번에 뭐 100년 만에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언제 그 냉천이 범람했냐?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냉천이 범람했습니다. 2018년에 콩레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도 범람했어요. 냉천이. 2019년에는 타파라는 태풍이 왔을 때도 또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습 범람 지역인 겁니다. 냉천이.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급 태풍과 큰 물이 지는 바람에 지금까지의 범람은 주변 지역을 좀 불편하게 했을 정도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포천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지금 저 지도에 나오듯이 우방타운과 저희들이 취재한 아파트 인덕빌라를 완전히 1층까지 물에 잠기게 하고 그래서 이 참변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결국 냉천을 그대로 뒀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변인 거죠. 그렇죠. 바다로 바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천을 저렇게 그 포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유로 변경 공사를 했으면 박태준 회장의 걱정대로 저것에 대한 방벽 설치를 제대로 했으면 어쨌든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참변당하신 분들이나 침수당한 분들은 정말 마른 하늘 날벼락 맞듯이 맞았는데 이게 그냥 천재지변이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계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스코 주변 환경을 위해서 올해 이 포스코가 쓴 돈만 8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억을 저 냉천 보강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내부의 건의가 있었는데 그걸 최정우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여기
최정우 포스코 회장 200억 아끼려다가 2조 날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 개선에 수천억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현장 개선이라는 게 포스코의 여의도 3배되는 저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천억을 투입을 했는데 막상 이번 범람의 주 원인이 된 냉천보 보강 200억 정도 드는 이 냉천보 보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 다음 판넬 준비되신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아변 시설이 지금 거의 지금 못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게 다시 재가동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제철소 그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것도 포철에서 발표한 자료죠. 포철의 자료는 아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제철소가 쓰는 그 프로세스를 예, 저희가 그걸 도표화한 간략하게 좀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를 보시면은 철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 재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서 요 고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강과 연주라고 하는데 여기가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반제품을 가지고 요 아변 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 아변 과정에서 비로소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후판 이거는 조선소 간판 같은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제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쓰인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로도 4일 만에 가동이 됐고 여기도 회복이 됐지만 요 반제품만 만들어서는 부가가치도 없고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아변 공장이 전부 다 침수가 됐고 이거는 포철 얘기로는 3달이지만 일반적인 업계 얘기는 저거 올해 연말까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아변 공장이 모듈이 침수가 됐고 회복도 어렵다. 단기간 내. 이것이 이제 현재 포철 침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이 후판이나 이런 선재가 제공이 안 되면 조선도 또는 자동차도 생산 과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금은 이 아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재고품이 좀 있어서 그걸로 우선 조달한다고 그러지만 저게 뭐 3개월 지나서 6개월 가까이 그 정상 가동이 안 되면 이제 부품 그 소재 공급이 이제 불가능하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하게 비싼 철강 수입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 마지막 판넬 좀 보여주세요. 아까 대충 저희가 설명은 드렸지만 물이 어떻게 치고 나갔는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이 자료는 포스코 자료입니다. 포스코가 이번 침수를 자기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노란 선이 이제 그 냉천인데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지금 자기들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꺾이니까 원래 냉천은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가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급격하게 꺾었고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침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전체가 다 잠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잠기면서 동시에 냉천의 오른쪽, 우방타운 쪽, 그리고 인덕빌라 쪽 여기도 동시에 다 잠기게 됐다는 거죠. 당시 그 포스코 직원들 얘기는 목까지 잠겼다는 거고 저희가 확인한 그 이마트 쪽도 목이 거의 한 1층 높이까지 잠겼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 하루에 한 500mm 정도 왔다니까 이것을 버텨내지 못한 거죠. 바로 바다로 빠졌으면 되는데 이렇게 약한 부분부터 초과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잠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포스코 자료도 보시면은 여기가 아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지역 전체가 다 아변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예. 자, 예, 고성본부장이 현장 취재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포스코가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예고를 듣고 최소한의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최소한의 대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이창양 산자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 더 강하게 준비했어야 됐다고 하면서 냉천의 바닥을 준설한다든지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한다든지 하천을 재정비해서 물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냉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방적 조치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산자부 장관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포스코 내에서도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냉천 정비를 합시다라고 하는 주장과 제안이 있었는데 이 포스코 이 정비에 8천억을 쓰면서도 이 200억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최정우 회장이 하는 겁니다. 오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코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냉천 정비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태풍 큰물 대비책도 하지 못한 결과 조단위 손해를 이미 받고 앞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와 부담을 우리 산업계에 끼칠지 모르는데 이래 놓고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주인 없는 나라입니까? 주인 없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정우 회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게 그냥 도의적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경영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 포스코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이 취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달에 대통령이 된 직후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뭐 반도체 안 들어가면 산업이 못 움직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말을 55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합니다. 1968년 4월인데요. 1968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 준공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강이 산업의 쌀이다. 철강이 산업의 쌀이다.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에게 산업의 쌀인 철강을 우리가 직접 공장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짧은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쌀로 역할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무리 4차 산업시대 반도체가 쌀이 된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철강도 쌀이에요. 철강 없으면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 한창 이 화랑으로 경기가 좋다는 조선, 이거 철강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가전제품, 이게 철강 없이 만들어질까요? 하다못해 프라이팬 하나라도 철강이 없이 어떻게 만드냐고요. 기계, 각종 군수산업, 발전, 건설, 수십 층 빌딩이 철강 없이 지어질까요? 그러니까 철은 여전히 우리 산업의 쌀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10년 전 2011년에 이제 박태준 회장이 별세했을 때 그때 문상을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IT에 미친 영향, 그거보다 박태준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과 사회에 남기신 공로가 몇 배 더 크다. 산업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과 포스코가 우리 산업화 근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산업의 쌀인 철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당시 전 세계가 다 비웃었거든요. 한국이 무슨 철강이야. 이걸 해낸 겁니다. 박태준 회장이. 그때 박태준 회장이 세운 기치가 제철보국 교육보국이었습니다. 제철보국 교육보국. 제철로서 국가에 보답하고 교육으로서 국가에 보답하겠다. 자, 제철보국을 어떻게 실천했냐? 포스코가 생산한 제철, 이 철들을 말이에요. 국제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신일본 제철, 신일철이라고 하는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이런 그 선도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국제시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스코는 이 쇠를 생산을 해서 국제시세보다 평균 20%에서 40% 싸게 우리 기업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재료인 철을 국제 시세보다 20% 많게는 40% 이상 싸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산업, 지금의 군수 산업, 지금의 조선 산업, 지금의 가전 산업, 지금의 건설 산업, 포스코가 20%에서 무려 40% 이상 국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 그 쇠를 재료로 해서, 원재료로 해서 이 산업들을 발전시킨 겁니다. 포스코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포스코에게 국민기업이라는, 민족기업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국민기업 포스코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교육보국은 뭐냐? 포스코가 14개의 중고등학교와 포스트텍 포항공대라는 학교를 세웠고, 이걸 유수의, 세계 유수의 연구중심 대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망받는 명문 학교들로 키워냈어요. 과학기술이 국부와 국방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자들을 키우는 것이 국부와 국방의 원천이다. 이게 박태준 회장의 교육보국의 이념입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포스코를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기업, 국민기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포스코의 역사, 또 포스코를 세울 때, 그리고 지금 세계 유수의 이 철강 회사로 키우고 지난 40-5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 그 쌀에 해당되는 그 원재료, 소재를 모든 산업 분야에 공급해오는 그 과정에서 확인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박태준 회장의 그 정신, 이걸 포스코 철강맨들은 포스코 스피릿, 포철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임명한 최정우라는 자가 작년부터 이메일과 각종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포스코는 국민기업이 아니다. 민간기업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포스코에 뼈를 묻어온 이 포스코맨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이런 주장인 거죠. 수많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정우라는 자 안 만난답니다. 그 포스코맨들, 철강맨들을 아예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가 한편으로는 이건 민간기업이다. 국민기업 아니다. 정부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이 자가 포스코 회장 어떻게 됐겠어요? 문재인이가 갖다 내리박아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포스코 이사회 의장, 노무현 때 해수부 장관 했던 자가 이사장 하고 있어요. 이사회 의장 하고 있어요. 포스코의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노무현 때 사람, 회장은 문재인 때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민간기업이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왔던 자들이 이건 민간기업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한테 대놓고 항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최정훈 원장은 뭘 하고 있냐? 갑자기 느닷없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두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4년 선배인가 하는 누구,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옆에 살던 사람, 이 사람 영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포스코 법무팀장으로 영입하다. 대문짝만하게 언론 플레이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연봉 10억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스코가 우리 산업체의 쌀인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직접적 피해만 줘다니고 앞으로 있을 우리 산업계에 미칠 엄청난 이 타격과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밤새워서라도 이걸 빨리 복구하고 포스코를 정상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정우라는 자, 요즘도 금요일날 내려와서 일요일날 서울 간답니다. 주중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정치권 만나서 로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포스코 본사를 서울로 옮기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포항 수재, 지하주차장의 그 어처구니 없는 참변,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빌라 60가구 1층 침수, 그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스코 아변 공장의 심각한 침수 피해, 그로 인한 우리 산업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부담을 준 이 수재는 냉천 유럽 변경 때부터 그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내포됐던 것이고, 그것을 박태준 회장 때부터 여러 차례 경고했고 막을 수 있는 여러 비원의 기회가 있었다. 특히 흰남노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되면서 대통령이 40시간 비상근무도 하고 했는데, 그때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 전부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그때 냉천 준설, 유류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장치들 제거 등등의 최소한의 작업만 했어도 이 정도의 심각한 피해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냉천 정비에 200억 정도 드니까 합시다라고 했는 수많은 건의도 이 최정훈 원장 개무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실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언제 어떻게 이걸 복구하겠다는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오로지 천재지변 탓만 하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마침 만조 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월 4일 날 국회에 이 최정우를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불렀어요. 책임 소재를 따져보겠다고. 저희가 주말과 이번 주중 내내 이 포스코 현장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특히 포스코가 발표한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포스코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인재를 자초했다. 그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심대하다. 포스코를 국민기업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명예롭게 불러줬는데, 개인의 그 알량한 연임 욕심, 이것 때문에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연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막지 못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회장의 그 정말 피 맺힌 절규, 그로 인해서 지금의 포스코가 왔는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는 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는 자와 포스코 회장이라는 자, 이걸 직업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실제 포스코 직원 임금 인상 2% 하는 동안에 최정우라는 하는 자의 월급, 연봉 100% 인상한 기록도 있습니다. 생선가게에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지. 어떻게 이런 자들한테 국민기업 포스코를 계속 맡기고 있겠습니까? 엄중한 진상 파악, 그리고 엄중한 책임 추궁, 이걸 통해서 무너진 포스코를 국민기업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 고성구TV 현장을 가다 특별 취재의 결론입니다. 국민기업 포스코를 다시 세우자.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